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국회가 한국 경제의 공적 1호가 아니라 오늘자 조선일보의 송의달 디지털 뉴스 부장이 국회가 한국 경제의 공적 1호가 된 이유에서 대통령이 총수들 앞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아무리 해도 국회에서는 매일 정반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는 등 국회를 한국 경제의 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한국 경제의 공적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 무경험이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이고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거수기다.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이 방향 제시를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경제적 무경험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시기에 경제와 무관하게 지낸 것이다. 재단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갔을 뿐이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생활했다. 이런 무경험이 모순적인 경제정책을 진행하게 만들고 이것이 경제적 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회가 공적 1호가 그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이 공적 1호다. 국회가 공적 1호가 아니라 그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이 공적 1호다. 이상은 고재열 기자의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뭡니까? 한국 경제의 공적 1호? 이런 얘기하면 이적행위 아닌가요?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곡이 오현명 선생의 그네였어요. 그네.
근해가 아니라 근해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현명 선생 돌아가셨죠? 참 그 중저음이 저음이 매혹적인 중환. 네. 하얀 머리카락 파마를 하셨죠. 풍성하게.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매년 가곡으로만 우리나라 가곡으로만 독창회를 가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곡의 전도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격주로 출연하기로 하셨던 이번 개편부터 하신 음악평론가 서정민 갑씨를 모시고 민중가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노래 부르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격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항상 출연하시던 김 작가님 오시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서정민 갑씨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김 작가님의 그 신분이 변동이 생겨서 매주 출석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격주로 와서 한 회분을 녹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싫어갖고요.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비화할 때는 녹음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게스트는 요일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녹음을 하지 않고 생방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겠지만요. 네. 조금 들으신 한국 가곡 근해는 친일파 금수현의 곡입니다. 예, 친일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모양이군요. 네, 금수현, 근해. 그렇죠. 현재명도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명. 일제시대 때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악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악단뿐 아니라 단장격으로 해서 그 관동군을 위문하는 위문공연 다니고 뭐 그랬었다고 하죠.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초대 음대학장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이런 걸 작곡을 했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음악가, 바이올린 주자였으며 작곡가였던 홍남파, 홍영후죠. 영후가 본명이고 호는 난파인데 이분도 봉선화 같은 노래, 봉선화 같은 노래는 이제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고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분을 달래고 그래서 금지곡이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말년에 친일을 했었죠. 해방되기 전해인 1944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곰이님 출석해 주셨고 밑떡님 허위사실 700만 원 벌금형 근해에 삼자토론 증거가 없다는 허위사실은 뭐 이런 거. 그래요.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 700만 원 벌금형 받아서 지금 법원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 물론 악의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그런 허위 사실을 방송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극 항소해야 될 겁니다. 뭔 반주가 이래요. 예, 양재천님. 성악의 기본이죠. 피아노 한 대로 반주하는. 재미없긴 하죠. 클렐리아님, 그래서 경제 경험 풍부한 이명박 대통령 시켜줬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 경험이 없어 경제가 엉망이다. 그렇다면 CEO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야권 주자는 볼 것도 없이 안철수 씨고요. 너무 간단한 논리네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말 간단하긴 간단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죠. 고절기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그런 겁니다. 경제 경험이 여기 없다는 것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 운용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것도 경제 행위에 없다는 것도 되고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 아시다시피 CEO 출신이 나라를 경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안철수 씨는 착한 CEO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CEO식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네. 고재열 기자가 지적한 것은 CEO는 물론이고 이 땀 흘려서
경제 행위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주님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20대부터 40대까지. 그래서 이 경제를 보는 눈이 없지 않은가. 정치투쟁, 와신상담, 권토중래, 가업계승 뭐 이런 거는 뭐 머릿속에 있겠지만 과연 경제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안 했을 뿐더러 공부를 하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고재열 기자한테 이걸 물어보진 않았죠. 네. 다은 아빠니 14대 1 경찰 직원 대 권은희 과장 258대 31 찬성 대 반대. 예, 어저께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얘기군요.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일까요?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국 죽은 것일까요? 산울림의 떠나는 우리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산울림의 떠나는 우리님 검색해 주시고요. 뭐 제 견해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체포 동의안에는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랬죠. 네. 사실은 더 압도적인 표가 나왔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258대 31. 저는 지금의 국회가 과거와 현재만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여론만을 반영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되는 것.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래를 담보한다고 했을 때, 미래를 위한 투표라고 한다면 이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곡 그래요. 조금 좀 흥겨운 노래부터 듣죠. 미세스 로빈슨부터 듣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이었습니다. 산울림. 야, 참, 이 산울림의 미덕은 이런 거죠. 뭐냐면, 뭔가 좀 생소한 음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사실 대강 반주만 바꾸면은 뽕짝 비슷하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들. 내게 사랑은 너무 이런 노래도 그렇고요. 예. 그런 좀 된장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산울림. 특히 산울림의 1, 2, 3집. 이게 거의 같은 연도에 나왔을 겁니다. 1977년에 아니 벌써 이게 이제 히트하면서 그동안 써놨던 곡들을 다 대방출한 거죠. 예, 써놨던 곡을 가지고 계속 앨범이 잘 팔리니까 마구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7년에만 아마 3장 아니면 그 이상을 냈을 텐데 그래서 산울림 1, 2, 3집은 그동안에 묵혀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울림의 음반 중에서도 매우 명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의 미시스 로빈슨, 뭐 잘 아시다시피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그런 졸업 거기에 쓰여졌던 음악이었죠. 졸업 사운드 트랙 자체를 사이먼 가펑클이 했으니까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도 삽입이 되어 있었고요. 스카보로 페어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사회상을 반영했던 그런 영화였죠. 네. 그저께 누가 올려주신, 용민 오빠 사랑해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기발했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TV 학교에 수희 아저씨 김용민, 매점 아줌마 문희정, 행정실 아저씨 조상훈, 양호 선생님 김희주, 학생주임 서영석, 담임 선생님 노정면, 체육 담당 김남훈, 영어 담당 차승은, 음악 담당 손병휘, 교생쌤 박강수. 예, 그렇군요. 그럼 급식실엔 김재현 간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야, 수희 아저씨 김영민. 야,
죽입니다. 네, 매점 아줌마 문희정. 이러면 우리 문중정께서 노여워하실 테, 진노하실 텐데. 행정실 아저씨 조상훈. 뭔가 좀 고지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양호 선생님 김혜주. 아, 그래요. 네. 말 안 듣는 애한테는 엉덩이 때리면서 주사 놓을 것 같은 그런. 학생 주임 서영석. 툭 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니까 그런 겁니까? 담임 선생님 노정면. 반듯한, 담임 선생님. 체육 담당 김남은. 뭐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맨날 레슬링만 가르쳐 주겠죠. 네. 영어 담당 차승은 좋습니다. 교생쌤 박강수. 풋풋한 느낌의 음악 담당 손병희. 나머지는 우리 조합원들이 정해주세요. 이러면서 올려주셨어요. 국민TV 학교. 네. 자, 생방송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다시범님, 산울림의 LP판 재킷 그림들이 생각나네요. 그죠? 크레용으로 직접 그렸었잖아요. 그거는 산울림의 맏형인, 그렇습니다. 김창환 씨의 작품입니다. 예, 그분께서 직접 그린 그림이죠. 아시죠?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 광팬에 한 사람, 산울림 얘기하신 겁니까? 귀태 지지자 김창환. 김창환은 김건모의 잘못된 사랑, 만남, 이런 거 작곡한 양반이고, 김창완입니다. 네.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고요? 승학산 거북. 그렇죠. 노래 참 좋죠. 왕싸가지님, 병인님 꾸벅, 지송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네요. 민주당 한길이 지도부 놈들부터 잘라내야 해요. 어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한테 분노한 시민이 1인 시위한 피켓에 아는 척 야당, 비틀비틀 야당, 새누리의 들러리 야당, 국정원의 백댄서 야당, 한심한 귀태 야당. 틀린 말 없네요. 이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장으로 수사 확대, 민주당 너희 목에 칼날이 안 올 줄 알았지만 좀만 있으면 그 칼날이 너희 목을 찌를 것이다. 민주당 지지한 국민들이 고소고발당해도 대변도 못해주는 버러지 같은 민주당. 지지할 당이 없는 대한민국. 이사님 벌금 나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 도와드려요. 십시일반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귀태당들아. 정치를 모르는 국민도 정도를 아는데 배가죽 기름만 낀 민주당 국견놈들.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닙니다. 뭡니까?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라는 건가요? 민주당 국회놈들아 지발 정신 좀 차리지. 민주당이 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한석규 사극에서 나왔었던 정조 대왕의 대사 지랄하고 자빠졌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 왕싸가지님 글이 좀 어투가 좀 거칠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좀 분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적 수준. 국회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지금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체포 동의안에 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겠죠. 하지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의원의 발언처럼 절차를 밟아서 소위 이런 데서 소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거쳐갖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던가 그러면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특히 새누리당 입장으로 봤을 때 전국의 호재로 생각하고서는 밀어붙이는 걸로 가갖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한 거죠.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짧게는 이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승리를 기록이 되겠지만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일조를 한 민주당.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유창선 정치평론가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린 것처럼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결과가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손쓸 방법이 없는 이런 슬픈 얘기도 있는 것이죠. 미안합니다만 통합진보당 거기에 자신들이 제대로 된 수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남들이 봤을 때 계속 말 바꾸기를 한 꼴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텐트메이커님, 손병희님, 서영석 이사님, 김용민 PD님, 김희주, 정승조, 문희정 아나운서, 노정면 앵커님 사랑합니다. 국민TV 화이팅! 추가 증자하고 공정방송 성지 국민TV 방문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뭐 추가 증자 안 하시더라도 오십시오. 국민TV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언제나 좀 열려 있습니다. 예쁜 꽃 사진 올려주셨네요. 난 작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실수도 재밌어요. 난 조합원이니까 새로운 함성님. 작년에 병영님 동네 주민 점심시간에 잘 듣습니다. 뭐였지? 작년에 제가 지금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아까 멘트 하다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양재천님, 조금 전 반주 피아노를 탓한 건 허승욱의 피아노가 그리운 맘에 너무 맛깔난 피아노였거든요. 우리 팝 역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 밴드 멤버로 최초로 이제 가입을 한 거죠. 추계예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허성욱, 1962년. 전인권 씨와 마약 때문에 좀 어두운 세월을 보내다가 마약에서 벗어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재활하고 연주 활동하다가 캐나다인가요? 미국으로 그런 선교를 겸한 연주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이곳 전주의 날씨는 우울한 샹송이 듣고 싶어지는 약간은 어둡고 우울한 날씨입니다. 지금 합정동도 그렇습니다. 합정동도 지금 좀 날씨가 좀 찌뿌둥해지고 있어요. 문광님, 난 손병회 씨 한 표. 신세님, 저도 출첵. 어제 들은 딴지 인터뷰에 장준하 선생님의 아드님 장호건님께서 나오셨는데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국정원은 대학교 사건 덮기 위해 NLL을 깎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 이석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잘못만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설사 녹취록이 전부 다 100% 맞고 그 녹취록에 나왔던 말들 그렇죠. 처럼 내란 예비 음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행동한 게 아니니까 토론을 한 거니까. 그러나 국정원은 뭡니까? 대학교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좀 내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기를 흔드는 행위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이것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심지어는 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국정원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이냐 아니면 국정원 개혁은 기본인데 국정원 해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석기 건은 이석기 건이고 촛불은 촛불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울에서는 어김없이 촛불 밝혀질 겁니다. 지역 여기저기에서도 하겠죠. 뭔가 좀 적어도 2주 전만큼 흔쾌하거나 열기가 달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촛불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있죠. 그럼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것을 기약하고서 이기는 싸움만 해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촛불을 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의로움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것을 요구하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색깔론이 아닌 정치 토론이 가능한 정책 토론으로 나리를 지새우는 그런 국회를 보고 싶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정원,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 수집만 열심히 하고 국내에 거기서는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일이 없는, 관여하면 큰일 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재천님, 요즘 어린이들이래. 젊은이들은 어디서 라이브 음악을 듣는지. 그렇죠. 홍대 앞이나 이런 클럽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양재천님께서 이제 80년대 이대 앞 양병집의 모노, 이태원의 라이브, 종로 3가 SM 등에서 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 시절 들었던 전인권, 허성욱, 이은미, 한영애. 예. 종로 3가 SM은 저도 가봤었죠. 이태원의 라이브는 못 가봤고요. 양병집의 모노는 제가 갈 나이가 됐을 때 이미 없어졌습니다. 신촌 기차역 말이죠. 전철역 말고. 지금은 엄청 커졌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작은 역이었죠. 그 앞에 모노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모노에서 사실은 들국화의 결성의 그런 계기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주 드나들었던 허성욱, 전인권, 또 최성원 이런 분들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신원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결이 합리적일 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다수결이 비상식적이면 그건 다수의 행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노년동 신사님, 고발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의 무상교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는데요.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강남 한복판에 새누리당 마크가 있는 상태로 버젓이 걸려있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법 아닐까요? 무상보육 추경 편성, 재정자립 1위, 서울시만 왜 못하나요? 이런 거 올려주셨네. 내가주아님, 가특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초록파랑숲님, 땀 흘려 돈 벌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민중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정서라는 것일 거고, CEO식의 기업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도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나라 정책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돼서 음악을 듣습니다. 네, 예, 어저께 신청곡 중에서 말이죠. 하나 올렸습니다. 노용심의 그리움만 쌓네. 원래는 여진이라고 하는 가수, 80년대 초반에 싱어송라이터였죠. 여성. 당시로선 드문 여성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 국악하시는 김초로 씨, 국악 작곡가랑 결혼을 했죠. 김초로 선생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립국악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가 하여튼 그때 국립국악원장을 연임을 했었죠. 0152님, 김문성의 발언이 새삼스럽네요. 좌파와의 역사전쟁. 점점 우리나라가 이념전쟁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진보의 분열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격한 안철수 지지자와 과격한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미세스 라빈슨 신청해 주셨죠? 그쵸. 과격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바, 안바, 유바, 모든 종류의 바라고 하는 존재들, 그렇게 불리는 존재들은 미안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되죠. 우리 발전에. 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뭔가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오류를 인정해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도구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종교 집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종교 집단처럼 변한다고 욕을 먹는 거죠.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싼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지만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문재인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안철수 흠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통합진보당 흠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기가 신은 아니잖아요. 수령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단결해서 맞서 싸워야 할 때라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놓고서는 그럼 시간 지나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무원칙적인 단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다소 그 자본 때문에 좀 그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질이 멸렬한 것처럼 보이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고쳐야죠. 고칠 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텐트메이커님께서 전두환 보복, 추징금, 이정희 보복, 이석기 장난감총 내란 음모, 친 MB 기업 보복, CJ 효성, 포스코, 카이 등. 네. 박근혜 정부의 정치 보복 강력 규탄하신다고 했는데 보복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가 그렇죠. 둘 다 내란죄로 벌을 받았으니까 전 대통령이란 칭호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추징금을 완납했다면서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완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완납했대요. 노태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심정이 저는 읽혀져요. 뭐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리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도 있었겠죠. 하여튼 돈을 안 내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거 갖고서는 뭐라도 유익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잘한 건 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두환 노태우를 압박하는 것은 적어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손뼉 쳐줍니다. 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그러나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요. 뭡니까? 네, 기가 막혀갖고는 게시판이 좀 박 대통령 소녀님께서 아버지가 국가 간 정치 철학에 가장 영향, 헤러드 경제 기사. 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한번 잘 살아보나 오직 그 하나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가신 분. 대강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니까 가업 계승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리 아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그냥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사 지내면 되니까 훌륭하셨던 분이야라고 혼자서. 그렇지만 정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할 건 부정을 해야지. 하다못해 스탈린의 딸도 아버지를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페루의 후지모리라고 왜 일본계 대통령 했었습니다만 그 딸도 지금 정치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를 부정을 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거 왜 뇌물이니 이렇게 하고 처벌도 받고 그랬잖아요. 후지모리. 예. 왜 이런 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대통령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알았으니까 효성이 지극한 딸이라는 거 알았고 어느 정도 표로도 그걸 지금 존중을 받았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좀 아버지 좀 부정해보라 이거예요. 참 그러니까 닭대가리라는 얘기를 듣죠. 안 그렇습니까? 좀 품격이 좀 있으면 안 되나 좀. 제가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제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규탄을 하다가 그래도 한 구석에 그래도 이 광풍 속에서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신 31분의 의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 뭐 이런 겁니다. 그것과 박근혜와 동격이라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만 좀 해라 아버지 얘기. 예?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냐 이거예요. 좀 지겨워요 지겨워. 아이.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뭘 들을까? 예, 지금 그래요. 아델의 음악을 Set Fire to the Rain 듣고 오겠습니다.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